네, 보신 것처럼 메르스 감염 환자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정부가 메르스 감염 환자 발생 병원의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네, 관련 내용을 이슬기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듯이 이 환자가 발생했거나 다녀간 병원들의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또 오류가 있었다라는 지금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 오류가 지금 현재 그 정부 발표한 것 중에서 군포시에 위치한 성모 가정의학과 의원이라는 병원의 그 오류라고 밝혀졌는데요. 정확하게 이 병원이 군포시에 존재하는지 애초에 없는 병원인지 이런 자세한 것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좀 더 정리를 해서 추가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일단 군포시 자체에서는 그런 이름의 병원이 우리 시에는 없다라고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 SNS상에서는 일주일 전에 병원 명단이 돌았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방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론은 이미 그 SNS상을 비롯해서 여론은 병원명을 공개를 해야 한다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일반 시민들이, 국민들이 먼저 어떤 병원에서 환자들이 다녀갔고 환자가 발생을 했는지를 알아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다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최 부총리 대행께서 말씀을 하신 밝히신 걸 보면은 일단은 국민 안전 차원에서 공개를 하기로 했다고 뒤늦은 감이 있지만은 공개를 하겠다고 하였고, 둘째로는 실제 감염 경로가 모두 다 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병원명을 알아야 하는 게 병원명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계속 강조를 했던 것이 지금까지 감염은 모두 병원 내 감염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는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전제가 된다는 것은 병원에서 감염이 된 사람이 감염되고 나서 바로 격리가 됐어야,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지역사회에 막 돌아다니시면서 그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상황이 없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명 공개가 좀 더 일찍 이루어졌어야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뒤늦은 감이 있지만 공개된 것이 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달 중순까지 총력 체제를 다하겠다. 또 격리자들에 대해서 1:1 관리 등의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함께 발표가 됐죠. 예, 일단은 정부가 보는 것은 6월 중순까지를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까지는 민관 그리고 군을 모두 동원 총력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하였고요. 또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이용을 해서 이런 예산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어떠한 통제가 굉장히 좀 부실하다는 여론이 높았고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격리자 전원에 대해서 1:1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또 밝혔습니다. 핸드폰 위치 추적도 물론 들어가고요. 관리 대책이 나왔지만 일단 지금까지 보면 매일매일 하루도 감염자가 않는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64명이 확진 환자고요. 이 중에 어제 확인된 바로는 오늘인가요? 확진 환자 중에 사망자가 또 1명이 포함돼서 총 사망자 5명이지 않습니까? 이 사망자들은 어떤 연령대 또 어떤 질환이 있었던 건가요? 네, 일단은 지금 사망자 중에 5분 중에서 3분이 사후에 메르스 감염자로 확진이 됐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냐면은 정부 당국에서, 보건당국에서 감염자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일단 오늘 오늘 새벽에 추가로 발표된 사망자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은, 이분은 75세 남성 환자고 지난달 27일에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메르스 바이러스에 옮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분은 알고 보니 평택 성모병원에서 메르스에 걸린 14번 환자가 상경해서 이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이분과 접촉을 해서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분은 이제 확진이 사망을 한 다음 날인 어제야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망자 5분 중에서 3분이 이런 식으로 사후에 사망 확진이 이루어졌고요. 아까 질문하셨던 5분의 사망자들은 모두 공통점은 고령이었고, 그 전에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이런 기저질환이 있었던 분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메르스가 비말로, 그러니까 침이나 분비물로 전파가 되는 것이 공기 감염은 없다는 게 이제 정부의 설명인데, 하지만 또 혹시나 하는 우려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부뿐만이 아니라 의료계, 과학계에서도 그런 공기 전염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염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평택 성심병원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그 발표된 바에 따르면은 그 에어컨 필터에서 다수의 그 바이러스 조각들이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일반 시민들은 공기 전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은 네. 그 오염 물질이 공기 중에 에어컨이 오염 물질을 이렇게 빨아들였다가 네. 그것이 그 에어로졸 그러니까 가스 형태로 이제 응집이 된 상태로 있다가 에어컨이 이렇게 켜지면서 더 멀리 날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공기 전파는 아니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저희가 뭐 확진 환자, 의심 환자, 사망자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 그 완치 환자도 나왔다고요? 예, 완치 환자도 일단은 그 국내 첫 그 메르스를 전파시킨 국내 첫 환자의 부인인 그 1번 환자를 간호했던 그 부인인 네네. 2번 환자가 완치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퇴원을 했고요. 지금 국내에 첫 그 메르스를 몰고 오신 1번 환자도 곧 퇴원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의료계와 질병관리본부에서 퇴원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은 그 메르스의 전형적인 증상인 뭐 기침이나 호흡곤란 이런 증상이 전혀 없어지고 또 네. 하나는 또 유전자 검사를 2차례 했을 때 음성 반응이 나오면 네. 이제 퇴원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 최대 잠복기가 14일 정도라고 좀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을 좀 고려했을 때 이 같은 메르스 환자 증가세가 언제 좀 진정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단하는 게 좀 참 쉽지는 네. 않은데요. 일단 정부에서는 6월 중순까지는 좀 밀접하게 격리 환자를 좀 확실하게 철저하게 보면서 좀 추세를 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한 그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방문 병원 24곳 명단을 쭉 보면은 기간을 살펴보면은 그 6월 그 메르스 확진 환자가 경유한 병원을 중심으로 봤을 때 마지막이 6월 4일로 나와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 그 사람이 거기를 방문을 해서 바이러스 퍼뜨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거를 이제 그때부터 잠복기를 14일로 치면은 네네. 대략 6월 중순에서 한 20일 정도로 나오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그때까지는 좀 밀접하게 봐야 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